안녕하십니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오늘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는 더블클럽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장 어떠셨습니까? 전 그렇습니다. 저도 그 주말에 연휴에 휴일에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이제 보고 지난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의 모습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반등을 주다가 마감 근처에서 다시 되밀리는 모습으로서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조금 고전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시장은 치고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로 강한 모습에서의 오늘 장을 보여줬었죠. 대부분이 그랬을 겁니다. 오늘 장에서 보합선에서 마감만 해주셔도 참 좋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시장은 그만큼 강한 겁니다. 시장은 가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가느냐 다음 주에 가느냐 아니면 이달 중순 이후에 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시장은 틀림없이 움직입니다. 상승으로의 전환점 분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께서 혹여나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고 불안을 가지시고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지금의 장은 4년을 가야 되는 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년을 가야 되는 장이고요. 지금은 4년 상승장의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이제 출발점에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월 차 움직임의 모습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10월에 출발해서 최근에 2달 반 조정을 받고 3월 중하순에 출발한 시장이 이제 한 달 반, 대략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이 4개월을 간다라고 판단할 때 여전히 아직 출발점 선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출발했습니다. 올해 8월, 9월, 10월까지 시장이 움직인다는 측면 하에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 아직 한 달 반 시점이지만 좀 더 시장은 더 가야 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초기 국면이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내용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이 금리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금리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다라고 여러분께 총평을 드리면서 완전하게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의 주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금리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한 번 더 오늘 간략하게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그리고 우리 시장의 또 미국 시장의 역학관계, 관계도 분석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특히 오늘은 주식을 매수하는 타점을 잡는 시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이제 빠질 때 대부분 많이 사고 싶어 하시죠.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 건지 진정한 수익률 게임 측면에서의 주식 타점 잡는 시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될지 제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했고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주식을 잡는 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점에 잡아야 되는지 어느 상황 하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야지만이 내가 끝까지 주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심리 게임입니다. 주식은. 그래서 타점 잡는 시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과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대응 전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현재 주식을 100%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을 안 보고 계셔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가는 종목이 있고 늦게 가는 종목이 있겠죠. 그리고 아주 후발주자로서의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과 움직이는 순서
상황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께 간단하게 금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나온 내용이 그 앨런 그 재무장관이죠. 앨런 그 재무장관이 금리와 관련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뭐 코멘트가 있으면서 매스컴에서는 금리 인상 관련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급락이 있었다라고 매스컴의 기사 타이틀 헤드라인이 대부분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럼 과연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언제 할지 대략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금리 인상 시점이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보통 1, 4분기에 금리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 1월, 2월 그리고 길게 보면 3월까지는 금리의 변동은 없습니다. 보통 4, 5, 6 요때 금리에 대한 변화를 많이 주는 예전의 경우 1, 2월에는 금리 인상 그리고 11월, 12월에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없습니다. 연말 연초에는 금리를 안 움직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이라고 하면 뭐 10월 정도 뭐 될 수 있고요. 내년이라고 하면 3, 4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시점과 상황, 내용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하냐? 제가 이전에 금리와 관련된 그 시장 흐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금리 인상 시점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죠. 금리 저점과 주가 바닥이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요. 주가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금리를 계속 내리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가 바닥과 금리 바닥이 거의 동일시하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럼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은 어디냐? 여기서 인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 5.2% 금리가 어느 수준부터 인상을 하게 되냐면 대략 요 부분부터 금리를 인상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5.2%의 금리에 도달했을 때 주가 꼭지가 꼭 5.2% 2%가 아니고요. 요 수준에서의 상황에서 주가 꼭지가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로금리에서요.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상황 하에서 요 구간에서 금리를 올렸죠. 지난 2017년, 18년 요 구간에서 2.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꺾인 겁니다. 이 구간에서는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계속 립서비스 차원에서의 금리 발언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금리가 한번 인상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그 어느 정도의 충격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꺾이는 지점에서의 상황은 아니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에서 나온 거와 같은 내용에서의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이 차트를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보이는 차트가 미 국채 트레저리 10년물입니다. T본드라고 하죠. 10년물 미 국채인데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실시간 리얼타임 시세입니다. 현재 최우측에 있는 그 봉이 이제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 선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국채 선물 가격과 금리는 부의 관계, 역의 관계, 리버스의 관계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반대의 개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변동폭이 장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폭이 없는 상황이죠.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본장이 열려야지만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고요. 아시아 시장 상황 하에서는 해외 변수에서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는 안 움직이는 거고요. 어제로 돌아가서 어제 상황에서의 미국 금리가 어떠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그제
양 이틀 동안에 미국에서의 실제 시장에서의 금리, 채권 가격입니다. 어떠한가요? 채권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금리는 내려간 겁니다. 실제 앨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올리겠다,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 금리 채권 차트가 아래로 크게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되겠죠. 이런 반응이 나왔어야 됩니다. 급락을 했어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갔어야 되겠죠. 최저점이 아마 1.7 5% 정도 될 겁니다. 미국 금리. 제로 금리이긴 하지만 실제 금리가 1.75% 되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의 금리가 대략적으로 제가 보면 1.6, 2, 3, 요 구간에서의 금리 상황입니다. 현재. 어제와 그제의 상황에서의 미국 금리 상황 어떠했습니까?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와 정반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올 하반기가 됐건 내년 상반기가 됐건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부분적인 금리 인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시장에 충격파가 있으면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로서 하지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엊그제 나온 앨런의 코멘트는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몰랐겠습니까? 패드가 연준이 립 서비스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에서의 상황을 모르고 그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들을 뿌렸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금리 인상 문제보다도 증세죠, 증세. 법인세에 대해서 그리고 일부 이제 그 과세, 주식 투자 수익금에 대한 과세 부분이 가장 핫 이슈입니다. 과세, 다시 말해 증세와 금리 인상은 동일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증세와 금리 인상은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증세를 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하는 과정이죠. 증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채권 시장이 안 움직인 겁니다. 채권 시장 자체가. 증세를 하기 위해서 당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립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됐건 아니면 다음 주가 됐건 또 반대쪽에서의 의견이 나오겠죠. 앨런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월이 또 한마디 하겠죠. 금리 인상은 현 시점에서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안이고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할 때 인플레이션 어느 정도 커버하고 감내할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의 수준이다. 요 메시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재무장관이 누구이든 연준 의장이 누구이든 예전에도 똑같은 형태의 시점을 두고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우려, 해석 전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금리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의 시장 하에서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 전혀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그리고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시장의 하락에 대한 이유를 딱히 찾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기사를 쓰는 것이고요. 금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앞으로 하시면서 물론 시장의 영향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죠. 은행주들 특히 강했습니다. KB은행 6%, 7%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우리가 미국의 금리하고 어떤 연동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를 올릴 거라는 부분적인 내용에서의 모습이 내용 기사가 있었긴 하지만 지금 바로 일은 아니죠.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움직이는 건 좋습니다. 흐름 자체는. 하지만 시장의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할 때에는 지금 당장의 금리 이슈화는 안 될 것이다. 증세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립 서비스 차원에서의 금리 코멘트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시장의 지표가 가격이 그렇게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이 차트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S&P 500 차트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는 가치주 섹터를 대변하는 종목들이라고 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기술주와 성장주이죠. 성장주 섹터를 반영하는 또 예측하는 움직임을 표현하는 성장주 섹터의 지수입니다. 종목군 그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가치주,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성격에서의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스닥도 여기서 바로 급반등의 모습 예상하기보다는 좀 쉬어주는 흐름 나오고 그리고 움직였죠. S&P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서 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오히려 더 가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반의 흐름을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타점을 현 시점에서 오늘 잡는 것보다는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상황 하에서 시장의 분위기를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겠죠. 이 종목을 많이 투자해서라기보다도 기존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대차 무지하게 많이 샀습니다. LG전자 거의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개인의 매수가 굉장히 집중화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무디어진 흐름에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두들겨 맞는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이들 종목을 지금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흐름이 지나고 나서의 주가 변곡점은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5월장은 음선 하에서의 위아래 모습을 달아주는 조정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중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이 모습 5월장은 이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이 흐름 이후에 6월장에서 양선의 흐름으로 시장이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꼬리 잡기, 중간 잡기, 올라가는 터닝 포인트의 모습을 5월장에서 잡아내면 됩니다. 이 흐름에서의 모습만. 그리고 6월장으로 넘어갈 때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수익률을 구가하면 되는 겁니다. 5월장에서의 목표 상황은 이러한 내용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럼 여러분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타점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건지 먼저 주식을 사는 시점, 상황,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 기법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에서의 매수 시점을 잡는 포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이전 시간에 여러분 이평선을 가지고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저점 잡는 방법 그리고 고점을 찾아가는 방법 금리와 고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가와 고용지수에서 고점을 읽어내는 방법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점을 잡아내는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사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점을 잡는 방법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내가 주식을 종목은 정해진 상황에서 주식을 이제 잡았어요. 특정 종목.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잡았어요. 그러면 한 번에 다 사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실 때는 한 3번 정도 나눠 사는 게 기본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3번. 많게는 4번 정도까지 나누어서 비중은 주력이다. 한 30% 정도까지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한 번에 30%를 다 사는 게 아니고요. 10%씩 3번을 나눌 수도 있고요. 5%, 10%씩 한 4번에 걸쳐서 나눠 사는 방법도 있고요. 통상적으로는 3, 4번에 나눠서 주식을 들어가는 방법에 의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저는 3번 정도 주식을 살 때 한 3번 정도 걸쳐서 나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사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왜 그러한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종합주가지수 차트이죠. 종합주가지수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종합지수가 하나의 종목입니다. 그러면 내 주식을 사실 때 차트를 좀 더 크게 해서 앞으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뭐 정석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강남의 부자들, 자산가들 이들이 주식을 살 때 이렇게 삽니다. 왜? 검증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리스크를 걸고 저점에 또는 일정 수준에서 100%를 다 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확인되는 구간에서의 매수를 하는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주식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를 하나의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주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매수는 지나쳤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지난해 9월에 10월에 3월 이후에 상승 이후에 장이 좋다라는 매스컴에서 얘기들 그리고 주변에서 주식 투자를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9월쯤에 또는 10월쯤에 나도 주식 투자 한번 해볼까? 적금 이번에 만기된 게 있는데 이 적금 찾아서 주식 투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3천만 원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식을 샀습니다. 여기 샀을 수도 있고요. 여기 샀을 수도 있고요. 여기 샀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간에 샀다고 판단해서 주식을 이 구간에서 지난 9월 10월에 주식을 샀습니다. 한 번에 다 사지 말라는 말씀드렸었죠. 3천만 원. 이 종합지수 그 종목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구간에서 1,000만 원을 샀습니다. 정석 투자에서의 흐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구간에서 1,000만 원을 샀습니다. 어떤 종목이 됐건 간에. 그러면 다음번 1,000만 원을 어디서 사는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보시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빠진다라고 해서 여기서 빠진다라고 해서 내가 사는 가격보다 주가가 빠졌네? 싸 보이네? 사야지.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 제가 생각난 게 있는데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특정 종목 한번 샀어요. 1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이 주가가 대략적으로 5%가 빠지면 200만 원을 산답니다. 그분은. 그리고 또 5%가 빠지면 400만 원을 산답니다. 그리고 또 5%가 빠지면 800만 원을 산답니다.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는 전략입니다. 이 매매 방법 있습니다. 이거를 마틴게일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마틴게일 법칙이라고 혹시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마틴게일 투자 법칙이라고 합니다. 마틴게일 투자 법칙이라고 하는데 카지노에서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저는 카지노를 정선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는데 5만 원 가지고 가서 4만 5천 원 잃고 나왔습니다. 제 친구는 5만 원 다 잃고요. 그 한 번 가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주식 투자, 선물 옵션, 외환 거래는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고 재밌어 합니다. 근데 사람을 마주보고 하는 게임 고스톱, 포커 잘 치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안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지노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카지노 가면 블랙잭이라고 하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홀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충은 아는데 해보진 않았습니다. 또 이 블랙잭 게임 바카라 블랙잭 헷갈리는데 뭐 홀짝 게임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카라인지 블랙잭인지 모르겠지만 이 홀짝 게임에 있어서 100만 원 한 번 가고요. 홀에 한 번 가고요. 또 홀이 나옵니다. 또 홀이 나옵니다. 또 홀이 나옵니다. 또 홀이 나옵니다. 배수로 계속 그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최대치가 8번이 나오면 9번째에는 짝이 나온답니다. 이게 통계입니다. 통계. 8번의 홀이 나오면 또는 8번의 짝이 나오면 9번째는 반드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게 이제 통계인데요. 이게 마틴게일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셨다가는 끝장납니다. 작살납니다. 왜냐하면 주식 투자도 그렇고요. 뭐 통계이기 때문에 카지노도 그렇고요. 20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0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겁니다. 통계에 의해서 8번까지 동일 숫자가 나오게 되면
동일 상황이 나오게 되면 9번째는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상황에서 반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라는 게 이제 통계적인 접근인데요. 이런 전략에서 이제 마틴게일 투자 방법에서 투자하신 분들 계시는데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나갔다 떨어집니다. 딱 한 종목에 아웃입니다. 이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물론 이렇게 해서 수익을 계속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에 노출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방법에 의한 투자는 지양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이건 박살나는 골로 가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주식을 내가 최초에 여기에서 10% 들어갔습니다. 1,000만 원 진입을 했어요. 그럼 언제 시점에서 주식을 두 번째 매매를 하느냐, 여기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고점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지금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주식을 추세를 잡고 방향성을 보고 시장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약간은 롱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측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손절 라인을 30%를 잡는다고 했죠. 내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고요. 그 피보나치에 대한 그 저점 구간에서의 상황이 3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0%까지는 나는 가져가겠다. 물론 풀 베팅한 상황이 아닙니다. 현재는 내 자산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종목에 대해서 30%의 하나는 포트를 가져가면서 짜겠다. 그때 10%가 들어갔다. 쉽게 말해서 30% 들어갔다. 내 전체 자산에 30%를 투여했다. 라고 판단했을 때 손실 30%까지 가져가는 건데 30%의 비중 30%에 30% 손실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의 손실은 10%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범위를 안 넘어간 거고요. 여기서 두 번째 베팅 포인트는 가져갑니다. 빠져도 안 사는 겁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도 안 사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도 안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샀던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의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 사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죠. 이 구간에 사는 겁니다. 좀 더 빠르게 이해하고 전략하고 접근한다고 한다면 제가 이평선 접근법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선 접근법에 의한 상황을 보게 되면 21 이평선이 우리가 예상해서 도는 시점을 여기 정도면 찾아내겠죠. 왜냐면 20일 전 주가가 대략적으로 여기 정도 되니까 20일 전 이후에 주가 상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지금의 주가가 유지만 되어도 21일 평선은 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내용에서의 접근법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21일 평선이 내일부터는 또는 오늘부터는 돌아나가겠구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돌아나가겠구나. 지금의 주가만 유지한다면 여기서 2차 베팅입니다. 나는 확인받고 사겠다. 좋습니다. 이 라인 돌파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사는 겁니다. 2차 베팅. 좀 빠르게 산다면 여기 사는 거고요. 나는 확인받겠다. 이 라인에서 추가적으로 30%를 합니다. 100%라고 제가 판단해서 여기 30%, 여기 30%. 두 번째 베팅입니다. 세 번째 베팅은 언제냐? 보통 세 번째 베팅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무릎 정도까지 1, 2, 3 세 번에 걸쳐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릎 이상권에서는 가지고 있는 보유 포트에 대해서 조정받을 때 조금씩만 사는 겁니다. 비중을 크게 늘리지 않고요. 대략 한 35%까지 유예를 두고 조금씩 장중에 마이너스 날 때마다 사는 겁니다. 그 무릎 이상권에서부터의 종목 대응 전략은 그렇습니다. 확장을 조금 더 하는 거죠. 한 5% 정도. 30%에서 35%까지. 그러면 여기서 2차 베팅 했고요. 3차 베팅은 어디서 들어가냐? 3차 베팅은 특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졌죠.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하고 이전 상황에서의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쉬고 올라갈 때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상황은 3, 400등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총 평균 가격은 대략적으로 지수 2,500포인트가 되겠죠. 2,500원 정도 되겠죠. 가격으로 본다면.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요 구간에서 한번. 그러면 내가 이 종합지수라는 종목에 대해서 평균 단가 2,500원에 사고자 하는 전체 자산의 30% 비중을 100% 채운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30%그 바이앤홀딩의 전략이기 때문에 2,500원에 30% 손실이 날 때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30% 손실이 났다라고 해서 파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주가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30%까지 채웠는데 여기서 꺾인다. 내려갔다가요. 올라갔다. 꺾일 때 여기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률로 보게 되면 요 30% 구간까지 빠졌다가 단기 반등 만들어주죠. 단기 반등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전체 손실 구간에서의 나의 자산의 손실은 10%에서 15%가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가가 항상 꼭지를 찍고 끝날 때는 팔 기회를 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그래서 장이 꺾이고 추세가 꺾이고 완전하게 하락 반전되는 과정에서의 확인을 받고 팔더라도 10%에서 15% 자산의 손실을 보고 클로징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손실 범위 내에서의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이앤홀딩입니다.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사고요. 사고요. 뭐 이 근처에 사고요. 2,500원의 평균 단가에서 지금 3,200원에 왔습니다. 이 주식이. 그런 지금 구간에서 크게 걱정할 게 없겠죠. 왜냐하면 나의 평단은 이 가격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은 바이앤홀딩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끌고 가는 거죠. 편하죠. 문제는 이렇게 사는 게 기본 형태이지만 문제는 여기 있죠. 난 저점에 못 샀습니다. 나는 지난 9월에 10월에 주변에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최근에 만난 사람들이 시장이 좋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계좌 만들어라 해서 최근 3월에 주식을 샀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잡아보죠. 늦게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난해 주식 올라갈 때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많이 가나보다. 나는 돈도 없고 주식 투자할 뭐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뭐 상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다 최종적으로 올 4월에 주식 투자 했습니다. 올 4월에 4월 초에 여기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10% 전체 자산 10% 해당 종목의 30%를 샀습니다. 똑같겠죠. 여기 샀습니다. 주식을. 지수상으로는 3,000 지금 지수이겠죠. 3,170포인트 정도에서 샀습니다. 첫 단가는 3,170원입니다. 두 번째 살 때는 어디서 사느냐? 가지고 있습니다. 좀 수익 났고요. 뭐 횡보하다가 훅 빠졌습니다. 이 산 가격에서 손실은 한 3, 4%, 2, 3% 났습니다. 버티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손실 구간에서의 손절 라인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겁니다. 더 사야 되는데 아직 10%밖에 못 담았어요.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30% 비중밖에 못 담았습니다. 총 해당 주식에서 30%를 사야 되는데 아직 10%밖에 못 잡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질 때 살까요? 내가 산 가격보다 빠졌네? 여기 사야지. 지나고 보니까 어제 오늘 상황 하에서의 시장을 보기 때문에 올라서 참 잘 샀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닙니다. 오늘 장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잘 샀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미국 시장 영향에 빠지면 또 삽니까? 또 사요? 또 사나요? 또 사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샀고요. 이날이 나오고요. 기본적인 상황 하에서는 요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의 상황이 나올 때 2차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기본적인 상황.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고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고 뭐 전체 그 이평선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웠던 분이라면 좀 더 남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잡아야 되겠죠. 남들이 100원에 잡으면 나는 80원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더블클럽에게 배웠고 상황에 대한 흐름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80원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평선의 움직임과 기울기를 판단해서 시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어느 시점에 잡느냐? 이평선 21 이평선이 여기서 가야 된다고 본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본다면 선제적으로 20일 전 주가로 쭉 넘어가야 되겠죠. 오늘이 5월 6일입니다. 그러면 20일 전 주가 4월 6일이죠. 쭉 넘어가면 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가격입니다. 요거. 20일 전 상황에서의 주가가 조금씩이지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21 이평선이 강하게 돌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주가가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요 흐름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여기서 버티다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돕니다. 반대로 시장이 고만고만하게 움직인다. 오늘 장에서 주가 강했지만 내일 장에서 뭐 파란색 하나 나오고 모레 장에서 약간 빨간색 나오고 또 파란색 하나 나오고 이러면 20일 전 주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여기서 옆으로 누워버리면 얘는 이렇게 옆으로 눕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흐름이라면, 세게 치고 가는 흐름이라면, 삼성전자가 2% 3% 올라가는 장이라면 따라잡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면 하나 더 판단을 했을 때 60일 이평선까지 판단을 했을 때 5월 6일이기 때문에 3개월 전으로 가야 되겠죠. 2월 6일 여기입니다. 여기 60일 이평선이 돌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대략적으로 이 가격 이상을 버티거나 올라가야 됩니다. 최소한 요 기간 동안, 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될 것 같나요?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러프하게 봐서 열흘 정도의 상황 하에서 세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60일 이평선이 밑으로 크게 내려가죠. 그때는 60일 이평선 돌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주식을 아까 말씀드린 요 구간에서 한번 샀습니다. 남들이 시장 좋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2차 매수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요. 어제가 아니었고요. 지난주가 아니었고요. 빠질 때가 아니었고요. 내일 강하게 칠 때, 양선으로 강하게 칠 때 2차 베팅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일 장에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옆으로 눕는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60일 평선이 요 구간에 들어오는 대략 한 열흘 정도의 시점이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점이 도래하는 시점. 그때는 60일 평선 내려갑니다. 그러면 눕다가 돌겠죠. 21일 평선이 요 구간입니다. 일주일 정도 되겠죠.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으네요. 4월 6일부터 여기가 쭉 가면 4월 한 뭐 20 며칠 되니까요. 열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열흘 정도. 열흘 이후에는 빠집니다. 그러면 일주일,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 또는 그 다음 주 초반 정도가 되면 얘도 빠지고요. 얘도 빠집니다.
그러면 주가 버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둘 다. 그러면 올라갈 때 여기서 2차 베팅. 그리고 3차 베팅은 자율적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일 테니까 3차 베팅은 시점 봐서 양선에서 매수하면 되고요. 확장은 장중 마이너스에서만 계속 사면 됩니다. 계속 이런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종합이라는 흐름으로 지수라는 가격을 놓고 접근했을 때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빠질 때 사는 게 아니고 한 번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면 안전빵입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매합니다. 왜? 주식은 안 깨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수익 나는 게 첫 번째 아니고요. 안 깨지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 두 번째가 수익입니다. 제가 아까 웹채널 망고님에게 설명을 드렸었죠. 포스코 가치주의 대장주이고 가장 센 종목은 아니지만 선도주이고 대장주이고 1등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선도주라고 해서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은 건 아닙니다. 얘가 가야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얘가 가야지만. 지나온 과거 흐름을 두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제가 3월 15일 날 전략을 세워드리고 가치주에 대한 세팅을 해드렸었죠. 물론 이전 단계에서 제가 11월에 가치주 섹터군들에 대해서 1차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20만 원 전후로한 가격대에서 최초에 이제 가치주가 어떤 것이고 가치주가 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적장세에서 가치주들이 가는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요 11월 상황에서 여러분께 동일 종목입니다. 현대해철, 포스코, 뭐 한국조선해양, 미포조선, GS건설,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 여러분께 그리고 은행주는 KB하고 신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전략 포트폴리오를 세워드린 게 3월 15일이었으니까 아마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 5일 동안 나눠서 포트 3차 그래서 요 구간에 잡았고요. 1차로 여기 잡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포트를 다 담았지만 우리가 여기서 1차로 잡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이때 포트를 다 담긴 했지만 내가 최초에 포스코가 더블클럽이 좋다더라. 주식을 한번 사봐야 되겠다. 5일이라는 시점을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나는 5일은 모르고 그냥 나 이 주식을 사야 되겠다. 한 번. 두 번 양선에. 세 번째는 자율적으로 요 구간을 잡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장중에 마이너스 날 때마다 계속 잡는 겁니다. 확장해서. 35%까지 늘렸어요. 나는 5일 동안 바닥에서 잡지는 못했지만 1차, 2차, 3차 가격을 볼까요? 대략 한 30만 원. 여기는 32만 5천 원. 3차에는 30한 4만 원 되겠네요. 34만 원. 평단을 보면 32만 원 됩니다. 대략 32만 원에 30%를 잡았습니다. 지금 가격 39만 6천 원입니다. 33만 원의 시작 그냥 러프하게 난 쫓아가서 잡았다. 33만 원에 잡았다. 평단이. 그러면 지금 39만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주당 7만 원 먹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20한 5%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잡았어도 요 바닥에서 안 잡았어도 25% 먹은 겁니다. 현재 스코어 이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에 다 100% 잡아서 나는 50% 낫다. 내가 주식 투자 굉장히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 제가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한 스타일을 받고 그분들의 매매 형태를 저도 그랬고요. 분명한 건 100%입니다. 100%. 여기서 잡으셨죠? 여기 다 팝니다. 100%입니다. 100%. 왜? 싸게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여기 다 잡았기 때문에. 한 번에 잡아봐야 5% 잡으셨을 겁니다. 아마. 여기 다 팝니다. 그리고 내가 판 가격이 있는데 올라갔어? 못 사요. 절대 못 삽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되십니다. 그래서 주식은 바닥에 잡으면 안 됩니다. 올라갈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최저점에 갔어. 나 주식 정말 잘해. 이야, 나 뭐 최고야. 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나 신이야, 신. 나 이렇게 바닥 잡기 잘 잡잖아.
여기서 팝니다. 이거 못 먹어요. 여기서 팝니다. 이거 못 먹습니다. 절대적입니다. 물론 정말 주식을 조금 1% 잡았어요. 긴가민가해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가지고 가자. 난 주식 종목도 한 40종목 되고 난 그냥 산 거는 안 팔아. 더블클럽에 장 오래 간다니까 안 팔아. 추가 매수도 못했습니다. 1% 가진 거 가지고 가실 수는 있겠죠. 대부분은 잘 샀어. 어이구 많이 먹었네. 이거 못 먹는 거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라고 말씀드리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바뀐 거 아닙니다. 주식은 고점에 사야 됩니다. 저점에 팔아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그러하냐? 주가 움직였어요. 다들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요 빠졌을 때 여기 사야 됩니다. 왜? 주식은 가는 종목이 가기 때문에 고점이라고 인식되었던 종목이 단기 조정받고 또 갑니다. 그래서 확인받고 주식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이 또 갑니다. 그럼 저점 매도는 뭐냐? 이 흐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근데 주식을 뭐 요 구간에 샀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세를 깹니다. 단기적으로. 여기서 매도합니다. 여기서 매도합니다. 더 빠지죠. 좀 더 쉬운, 이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데 신풍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을 보면서 왜 고점에 매수하고 왜 저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고점에 삽니다. 꼭지 잡았어요. 흐름 나오고 또 갑니다. 고점에 산다는 거는 다 산 게 아니겠죠. 여기 사고요. 이 고점 돌파할 때 추가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요 구간에 삽니다. 요 흐름에서 쭉 가는 겁니다. 이 고점에 사는 겁니다. 살아 있습니다. 가는 겁니다. 저점에 팝니다. 저점에 파는 겁니다. 매도하는 겁니다. 저점에. 확인받았으니까. 더 내려가는 겁니다. 이 고점은 솔직히 좀 사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요 고점에 삽니다. 요 저점에 팝니다. 이게 주식 투자의 기본입니다. 기본. 완전한 기본입니다. 제도권에서는 이렇게 주식 교육을 합니다. 주식 투자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받을 때 협회에 나와서 연수원에 나와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제야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교육을 합니다. 사원 때부터 꾸준하게 받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매니저가 있고요. 리서치가 있고요. 그다음 개인 자산 운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잘합니다. 선수들입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내려갈 때 삽니다. 내려갈 때 삽니다. 계속. 어우 싸다. 내려갈 때 삽니다. 싸다고. 내려갈 때. 운이 좋아서 올라갔죠 이건. 내려갈 때 삽니다. 요런 거 한 번씩 주죠. 이 맛에 못 버리는 겁니다. 내려갈 때 샀는데 딱 찍고 딱 올라가더라. 한 방에 다 멘징해 버렸다. 와 대박. 난 이거 평단이 얼마야. 이런 거 걸리면 좋죠. 이런 거 걸리면 물렸어도 이게 나오니까 좋죠. 이런 거 걸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없는 추락이 나오는 종목들. 마틴게일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홀만 10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책에는 8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통계적인 거이고요. 10번 나올 수도 있고 100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의 내용은 주식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시장 자체는 큰 줄기, 큰 흐름, 내용에 있어서는 가는 장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세게 친다면 따라가야 되겠죠. 세게 친다는 흐름이 여기 돌파는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 몇 포인트일까요? 3,200포인트죠. 오늘 3,170, 80대입니다. 좋습니다. 이 구간 3,100입니다. 나는 3,100에 잘 샀어. 나는 확인받고 3,200에 샀어. 누가 승자일까? 3,100에 산 사람은 지수가 빵 치고 가면 3,300에 팔 겁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 돌파 흐름에서 여기서 한 번 사고 여기 두 번 사고 한 번 더 살 거 남아 있다고 가는 사람들은 제가 이 장은 3,700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3,700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고 올라갈 때 사게 되면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같은 훌륭한 조력자가 있어서 옆에서 계속 컨트롤 해드린다면 3,700포인트까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혼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 투자 언젠가는 본인 혼자 의지로서 분석해서 판단해서 주식 투자 하셔야만 되는데 그때 투자하실 때 저점만 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점에 운 좋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바닥 잡으려고 합니다. 삽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삽니다. 하지만 전체 포트에서 비중을 실어 들어갈 때는 이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때는 내가 자율적으로 매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일부분 사고 팔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략적으로 10%, 10%, 10%, 10% 나눠서 들어갈 때는 이 방법에 의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안전하고요. 수익 항상 납니다. 항상 매번 납니다. 들어갈 때마다 납니다. 저점만 잡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먹어도 조금 먹고 물리면 크게 물리고 이런 겁니다. 저점만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바닥 잡기도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또 이번 주초 같은 경우 쭉 밀렸을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저는 여기서는 안 사는데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사볼 만한 구간입니다. 그게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제가 저는 여기서 안 사는데 저는 얼마 가격 가면 살 겁니다. 라고 가격까지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요 구간 넘어가면 살 겁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사셔도 큰 무리 없습니다. 이거는 공격적인 투자자라기보다는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닥이라는 얘기인데 저도 100%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닥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사십시오 메시지들은 전부 다 들어갔는데 전부 다 들어간 상태에서 빠져나오시죠. 아닙니다. 라고 하면 전부 못 빠져나오세요. 그래서 좀 발빠르게 매매하실 수 있는 자신 있는 분들은 그때 가능한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확인받고 매매하셔도 충분히 수익 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 하시고 매매하시고 종목 뭐 세팅하셔서 들어가실 때 이런 흐름에 있어서 투자하시면 100전 100승 하십니다. 100승까지는 아니더라도 7, 80%의 확률로 승률 나오실 겁니다. 단 시장의 기울기와 방향성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죠. 제가 가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시점과 타점을 잡으면 됩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종목의 흐름을 잡을 때도 이 방법에 의해서 가는 종목이다. 흐름 나오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서 올라갈 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완전 바닥에 잡아서 다 먹을 것 같으시죠? 절대 다 못 먹습니다. 무릎 이하에서 자릅니다. 발바닥에 다시면. 하지만 복숭아뼈 약간 위아래에 사시면 최소한 가슴까지는 먹습니다. 꼭대기 찍고 머리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복숭아뼈에 사시면 가서 머리 찍고요. 어깨 정도에서는 팔 수 있습니다. 이
발바닥에 사시면요 여기서 매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많이 먹은 것 같거든요. 발바닥에. 난 최바닥에 샀어. 여기서 팔아야지. 최바닥에 샀어. 이 구간에서 좋았죠. 여기서 팔아야지. 큰 거 못 먹습니다. 큰 거를. 주식은 일단 진입하면 40~50%는 먹어야 되겠죠. 상승장이라는데. 그리고 또 사서 또 먹고 또 사서 또 먹고 더블 내는 것도 기분이고요. 주식 투자는 장 좋을 때는 더블 이상 내야 몇백 프로씩 내야 됩니다. 뭐 1, 2%가 아니고요. 최소 주식 비중 40% 30% 비중 실은 종목이 1, 200% 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텀 쉬고 또 들어가서 1, 200% 수익 내고 그래야 돈 됩니다. 그래야 돈 되는 거예요. 조금 잘라 먹으면 돈 안 됩니다. 절대 돈 안 됩니다. 왜? 여기서 벌고 여기서 깨지기 때문에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집니다. 잘라 먹으면. 그래서 주식 투자 방법 근본적인 방법부터 바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매매 방식에서 투자하시면 100전 7, 80승 하십니다. 그래서 좀 바뀌시란 말씀에서 오늘은 투자 방법과 매매 스타일과 전반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도 이제 6시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시장 중요한 내용은 뭐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들은 못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종목도 개인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서 좀 지리하게 힘들게 어려운 구간에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흐름은 가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요. 요 가는 직전에서 타임은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타의 종목도 오늘 상당히 좋았죠. 뭐 은행주들도 간만에 한번 세게 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철강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포스코 신고가 뚫면서 세게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 최근에 좀 빠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뭐 전반의 흐름들 그리고 화학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요. 뭐 전반의 분위기 흐름들 뭐 그리고 상승 종목들 오늘 많았고 전체 중소형 종목들도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상황들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장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들었던 이제 나머지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들도 타이밍 잡아서 나머지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 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딱 잡아서 쏘세요. 하시면 그때 딱 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수익 내고 또 그쪽에서 한 뭐 몇십 프로 먹고 나오면 전체 수익률만 40~50%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한 텀 쉬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면 더블 나십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 또 내일 또 활기차게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께 전략 드리고 메시지 드리면서 내일 다시 그 흐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아까운 시간에 저희 방송 들어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